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21대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 열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도 취소되고 악수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거운동을 하려니 예비후보나 유권자나 선거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정당 간의 이합 집산과 창당, 당명 바꾸기 등으로 중앙 정치판도 어수선합니다. 개편 대상 선거구의 획정 문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총선 때마다 겪는 이런 혼란스러움은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빨리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들은 깜깜이 선거운동을 하려니 코로나19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선거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치 행사입니다. 후보자는 자신을 적극 알려야 하겠지만 유권자도 후보에 대해 잘 알아보고 비교한 뒤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민주시민이라면 후보들이 자신을 찾아오기만 바라지 말고 스스로가 후보들의 면면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한 뒤 가장 좋은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게 정치 발전의 시작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는 50명에 대해 정밀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각 대학은 신학기를 앞두고 대거 귀국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청남도는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상반기에 경영안정자금 6,600여억 원을 집행합니다. 천안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특례 보증사업을 실시합니다. 관세청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해 일주일 동안 70만 장 넘는 불법 반출 물량을 적발했습니다. 17일부터 국회 임시회가 개최되는데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도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가 지정 저지 움직임이 일면서 충청권 전체가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의 한 사립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이 있었다는 의혹을 지난주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이 학교 현직 교장 등이 채용을 빌미로 기간제 교사에게서 정기적으로 금품과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30대가 사고를 내 모녀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수차례의 음주 전력도 확인됐는데 여전히 자신의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외국 국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보안과제 참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중국 국적 연구원 A씨에 대한 채용을 최종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 산화물 등을 80% 이상 줄일 수 있는 신화력발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청양의 한 하천에서 가창오리 4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해 환경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전의 한 사립 여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이 학교에서 이번엔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들인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채용에 영향력이 있는 중학교 부장교사와 고등학교 교장이요. 채용을 빌미로 기간제 교사에게서 정기적으로 금품과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네. 이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가 밝힌 내용을 전교조가 공개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15년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용 직후부터 자신을 채용한 부장교사로부터 금품 제공을 요구받아서요. 명절이나 생일 때 부장교사와 여고 교장에게 금품과 선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가 공개한 금품 규모는 부장교사에게 500만 원, 교장에게는 1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참 충격적인데 이 학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당사자들은 일단 명절 때 선물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요한 게 아니라 A 교사가 스스로 줬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금과 상품권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요. 어찌된 일인지 부장교사는 이 일이 불거진 뒤 학교에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성추행 의혹 등 이 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있는 대전시 교육청은요.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서요. 조만간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은 뿌리를 뽑아야겠죠. 네, 그래야겠죠. 약자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러면 안 되죠. 하기 싫은 일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맡기는 행위도 근절돼야 합니다. 이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지난달 세종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30대가 모녀가 탄 차를 들이받아서 모녀가 크게 다친 일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지금 멀쩡히 회사까지 다니고 있다고요. 네, 참 어이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14일 밤이었는데요. 세종시 보람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운전자 A씨가요.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모녀가 탄 경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어머니와 10대 딸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스쿨존에서 과속에 신호위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까지 냈지만요. 지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회사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경찰은 당시 조사에서 A씨가 세 차례 음주 전력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요.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음주교통사고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1년이 넘었지만 이처럼 구멍은 여전한데요. 말 그대로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은요. 얼마 전 겨우 중환자실에서 나왔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앞으로도 최소 6개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10대 딸은요. 척추 부상이 아주 심해서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죠. 17일부터 국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요. 네,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 개정안도 막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국회 산업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남겨둔 시점에서요. 지금 가장 큰 난관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대구, 경북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움직임입니다. 네. 이에 따라 충청권 각계에서는 총선 심판론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진천의 혁신도시가 있는 충청북도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과 충남의 추가 지적에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요.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서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에 보낸 상태입니다. 혁신도시 개정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데요. 두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5일까지 남은 3주가 골든타임이 될 전망입니다. 예,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일 제대로 한번 하길 기대합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조용했습니다. 뉴스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청남도가 2020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일선 시군 및 해당 사업장 등에 배부합니다. 자금금융, 판로 수출, 고용 인력 등 13개 사업을 소개하고 있으며 책자 파일을 도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조양문에서 홍성의료원 구간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통신사와 관계없이 와이파이 설정에서 퍼블릭 와이파이 앳 홍성을 선택하면 인증 절차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급여기, 착유실 냉방기 및 친환경 무주유 진공 펌프 등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을 군청 축산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청남도는 24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운영하는 도내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전통문화를 활용한 상설 공연과 지역의 풍부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특색 있는 상설 관광 프로그램 2개 분야를 모집합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내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충남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페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점프업, 오버 더 월드를 주제로 지난해 발굴한 창작물을 지역민과 창업 창작자들에게 소개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청소년진흥원이 26일까지 충남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만 14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충남 청소년진흥원은 또 청소년 수련시설,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28일까지 청소년 활동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참여, 보호, 활동 3개며 특히 올해는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에 따라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를 기획 프로그램 영역으로 공모합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가 딸기 수경 재배 시 저온기에 많이 발생하는 팁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팁번은 잎이 탄다는 의미로 잎의 끝이 말리고 잎끝이 검게 타면서 쪼그라드는 증상을 말합니다. 칼슘제를 추가로 주는 것보다 배지의 온도를 12에서 15도로 높여 관리하고 온실내 습도가 낮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대전 창작센터에서는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도시재생 프로젝트 수집과 기억사의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전창곤 대전 프랑스 문화원장과 이홍석 카페 비돌 대표의 수집품을 소개합니다. 특히 한국 근대미술의 대표 작가 배운성의 작품 15점을 선보입니다. 부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 부여 박물관 앞 공원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제막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충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아침 기온은 3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과 충남의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주교대는 총장 후보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을 거부하고 재선거를 통보했습니다. 충남대 총장 역시 임용 절차가 지연돼 총장 공석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공주교대 총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공주교대 교수회 김명수 교수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명수 교수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대전 충남 지역 국립대 총장 공석에 대한 이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죠. 특히 공주교대의 경우 총장 1순위 후보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저께 2월 10일 교육부는 우리 대학에서 추천한 이명주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동안 대학 총장을 간선제로 선출을 하면서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돼서 이번에 학생, 교수, 교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를 통해서 1순위 총장 후보가 선출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이번 선거는 말씀하신 대로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던 방식에서 네. 지금도 물론 간선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직선제로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학은 간선제에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 총장으로 뽑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학생, 직원뿐만 아니라 조교 선생님들까지도 참여했습니다. 선거 결과 학생 82, 교수 63, 네. 직원, 조교, 선생님 합쳐서 80% 이렇게 현 이명주 총장 후보자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총장 선거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네. 한두 표 차로 그렇게 순위가 결정되고 앞선 우리 대학에서도 그런 수준에서 총장이 당선됐거든요. 네. 그런데 현 이명주 총장 후보자의 득표 수준은 정말 압도적인 지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총장 후보로는 몇 분이 나오셨었죠? 두 분이 나오셨어요. 네. 네. 이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된 1순위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교육부가 거부하고 있는 건데 이 임용 거부 사유는 공개가 됐나요?
이게 진짜 사실 문제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는 공문에서 그러한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는 사유를 밝히지 않는 공문을 2월 10일 날 네. 몇 줄로 이렇게 적어서 임용 제청을 거부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대학에서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 교육부에 항의 방문했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이제 담당 과장으로부터 어제서야 후보자에게 사유서를 발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빠르면 오늘이나 월요일 정도에는 그 후보자가 받아볼 수 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내용이 나오면 우리 총추위나 구성원들과 같이 내용을 공유하기로 그렇게 후보자는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1순위 후보자를 뽑았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사람은 안 된다. 다시 뽑아라. 이유는 본인한테만 얘기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후보자 개인에게 이제 통보할 예정이라는 건데 현재 후보자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참 힘드시겠죠. 먼저. 예. 근데 이제 후보자는 처음에 그 10일 날 공문을 접하고 그 통보가 됐겠죠. 그래서 당황하고 그랬지만 학교의 안정을 위해서 우선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총장추천위원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 지지를 보낸 후보자를 교육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임용시키지 않고 재선거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 차원에서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물었거든요. 네. 현 정부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후보자는 그런 일이 결탄코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확인을 통해서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네. 국민청원 등을 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구성원들의 의지를 알게 된 후보자는 자신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학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법적 투쟁을 진행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에 이 공문을 받은 후보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가 학내 구성원들이 이게 크게 정부의 그 결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자 후보자도 다시 법적 투쟁까지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신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후보자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학 그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이거든요. 명문대학이고 이런 우리 공주교육대학교의 명예를 지키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신 거죠. 예, 구성원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이 더욱이 공주교대는 지난달 6일이었죠. 그 전 총장의 임기가 만료가 돼서 이미 총장직이 공석이고 이 교육부의 임용 거부로 공석이 또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공주교대 교수회에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참 힘든데요.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도 이제 사실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 공주교대 교수협의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지난한 노력으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는 후보자를 배척한 교육부 행태를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대 비리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용하지 않는 교육부의 비민주적인 행태는 헌법에서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총장 공석에 따른 학교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른 구성단체들과 연대해서 끝까지 교육부에 추궁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예. 공주는 그 옆에 있는 국립 공주대학교가 전 정권 때였지만 몇 년간 총장 공백 사태를 빚었었죠.
예. 그렇죠. 아주 큰 혼란, 갈등 어마했죠. 예. 네. 그래서 이 학생이나 교직원들 역시 총장 공백 사태를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다른 구성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 앞에서 제가 좀 언급했지만 네. 우리 대학은 민주적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네. 앵커께서는 우리 직선제 총장 선거에서 가장 큰 갈등이 뭔 줄 아셔요? 대학 선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대학 총장 선거에서 가장 큰 갈등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포션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겠죠. 예. 교수가 몇 퍼센트, 전체 100을 봤을 때 교수가 몇 퍼센트, 각 직능단체가 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첨예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대학은 그것을 이제 각 직능단체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그 갈등들이 물론 협의체에서 갈등이 많았죠. 그렇지만 민주사회에서 뭐 갈등 안에서 산물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주 지난한 그런 노력 그렇게 해서 포션을 결정했습니다. 네. 그 포션 결정을 할 때 교수의 포션 비중은 아주 전향적으로 낮추었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반대로 학생과 직원의 포션은 높아지는 그런 아주 민주적인 의사 결정 참여 구조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그 선거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은 더욱더 이 교육부의 행태를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명주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구성원들까지도 교육부의 비민주적인 독재 형태를 아주 붕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 구성원들 모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성명서 발표에 이르게 됐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것을 함께 뜻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또 이 국립대인 충남대 역시 총장 1순위 후보자가 선출이 됐지만 교육부의 임용 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총상 공석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부의 국립대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대학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심각한 부분인데요. 지난 정권에서는 정말 일상적이었거든요. 총장 임용 지연을 시키는 것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뭐 공주 교대를 비롯한 여타 대학들이 제때 짧게는 몇 개월, 많게는 뭐 4, 5년 가까이 임용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대학 총장 임용이 지연되는 것을 당연히 하게 여기는 교육부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면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건 사실 나라뿐만 아닌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교육부는 지난 정권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로 대학 총장의 임용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학내 구성원 몫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민주정권이라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심지어 지난 정권은 대부분 국립대가 부산대를 제외한 대부분 국립대가 간선제로 총장을 선거하였거든요. 네. 근데 이 정권에서는 대학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제 직선제를 바꿀 수 있도록 했는데 네. 겉으로는 민주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였지만 여전히 입맛에 맞는 총장을 임명하거나 제때 검증을 하지 않아 몇 개월 기다리게 하는 것 등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새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오죽하면 블랙리스트, 블루리스트라는 말이 세간에 돌겠습니까? 네. 학교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들의 상황만 고려하는 그런 행정, 대표적인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제가 그 항의 방문을 교육부에 했을 때 알게 된 사실인데 거기서 그 담당 과장이 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대학 총장의 경우에는 7대 비리 외에 더 엄정한 잣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 아니 그 엄정한 잣대가 그러면 뭔가 그럼 그 엄정한 잣대라는 것은 결국 추상성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입맛에 맞는 총장을 뽑는 그런 대학 길들이기로 우리는 보는 거죠. 네.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네네. 앞으로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주대 교수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교수회에서는 지금 각 각 단체들과 연대해서 네. 격렬하게 투쟁을 할 겁니다. 다시 원 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네.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 총장 공백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주교대 총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공주교대 교수의 김명수 교수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균특법 국회 통과 충청인 한 목소리란 기사에서 지역사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 자치분권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뭉쳤다고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